엔비디아의 H100이 NVLink라는 파격적인 규격을 채용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지금 돈을 많이 벌듯이 CXL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몇만 개씩이나 사가는 빅테크 기업들. 근데 이게 한 방에 어떻게 다 처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GPU를 많이 사갔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연계가 돼가지고 그 엄청난 LLM, 챗GPT 같은 것들, 제미나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런 게 또 하드웨어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도록 엔비디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요거를 사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NVLink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에 가장 큰 공신을 했다는 것이 바로 NVLink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요즘 핫한 CXL 같은 것도 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NVLink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 PCI Gen 5보다 7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보여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저렇게 스택으로 쌓아가면서 트레이들이 쌓고 저거를 또 NVLink 스위치라는 걸로 해서 각각 연계를 해가지고 케이블 카트리지에 따다다닥 꽂아가지고 DGX GH200 저렇게 렉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저거를 쫙 확장을 해서 만들면은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슈퍼파드라고 부르죠. 근데 저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GPU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걸 알려면은 기존의 컴퓨팅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CPU와 GPU가 있다. 결국 얘네들이 각각 계산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CPU는 CPU 나름대로의 어떤 특화된 작업들, GPU는 GPU 작업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CPU, GPU들은 각각이 자기가 쓰고자 하는 램들이 있습니다. CPU가 쓰는 시스템 메모리가 있고 GPU가 쓰는 VRAM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용으로 유니파이드 메모리라고 해서 이 메모리를 GPU에서도 가져가고 CPU에서도 가져갈 수 있도록 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상으로는 CPU에 할당되어 있는 램이 따로 있고 GPU에 할당되어 있는 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PU랑 GPU가 이제 협업을 해서 같이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텍스트를 받을 때는 CPU로 처리를 했다가 그 텍스트로 챗GPT로 막 이렇게 쳐가지고 다시 추론할 때는 GPU 뭐 행일 연산을 막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그 값을 다시 메모리에 넣어놨다가 그 값 다시 CPU 가져와서 그걸 다시 네트워크로 내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잘 해야지 AI 데이터 센터가 잘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를 잘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각각의 메모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PCI 익스프레스라는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GPU가 쓰던 램을 다시 쪽 CPU로 옮기고 또 옮긴 거를 다시 또 CPU가 썼다가 다시 옮기고, 이러한 과정을 막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램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 PCI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요러한 특정한 버스, 요러한 속도에 제한이 걸려가지고 이 많은 양을, 이 속도 제한, 이 밴드위스 제한에 따라서 많은 양을 한 번에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새롭게 자기들의 독자 규격으로 만든 NVLink라는 것이 뭐냐, 지금 보시는 게 저기 GPU입니다. 하나하나가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 저 GPU가 있는데 다른 GPU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기존에는 이제 PCI 익스프레스를 이용해가지고 저 밴드위스만큼 제가 보낼 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용량만큼만 보낼 수 있었는데, GPU가 GPU끼리 다이렉트로 저렇게 통신할 수 있도록 NVLink라는 규격을 만들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PCI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피지컬리 그리고 신호 처리적으로도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NVLink, GPU끼리 빠르게 통신할 수 있으니까 PCI 익스프레스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CPU가 있고 GPU가 있어서 이렇게 GPU들끼리 서로 연관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 특별하게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CPU끼리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이러키컬하게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만약에 스위치를 바깥으로 두고 이 사이사이를 CPU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끔 NVLink가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얘들끼리 빨리빨리 처리해서 CPU끼리 통신할 수 있는 것만 처리할 수 있다. 즉 GPU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하더라도 GPU끼리 서로 통신하면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현재 이 4세대에 접어든 NVLink 같은 경우에는 최대 초당 900GB로 전송이 됩니다. 이게 PCI Gen 5의 7배거든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SSD라고 하더라도 PCI Gen 4 혹은 Gen 5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 속도보다도 7배가 넘는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U와 CPU가 NVLink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하는 이러한 NVLink도 있고, GPU끼리 얘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통하면서 밴드위스를 넓혀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서로 통신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요 밑에 있는 게 하이 밴드위스 그래픽 메모리. 그래서 어마무시한 양의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미지를 생성하든 비디오를 생성하든 챗GPT를 하든 행렬 연산과 온갖 연산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러한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만 늘리면 뭐합니까? 이게 또 왔다 갔다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넓히기 위해서 NVLink라는 독자 규격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세대 300기가, 3세대 600기가에서 4
4세대 900기가까지 올리고 있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엔비디아가 구현했냐.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인 영향을 더 키운 게 영향이 커요. 여기 링크라고 되어 있죠. GPU당 링크라는 거를 6개, 12개, 18개. 그러니까 더 많은 고속도로를 배치해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든 만큼 그만큼 더 비싸게 파니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볼트 아키텍처, 암페어 아키텍처, 호퍼 아키텍처 이거는 다 V100, A100, H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GPU 구성에 맞게 맥시멈 레인 수를 더 많이 늘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많은 컴퓨팅을 지원할 수 있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H100 사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곳에는 이 18개 링크를 사용해가지고 밴드위스를 높인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때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독자적으로 만든 H100이라는 GPU에서 독자적인 링크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이 되겠고, 그래서 H100에서 이제 GPU하고 GPU끼리 이렇게 이 레인 수를 18개를 해서 서로 엄청나게 빠르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토폴로지를 여러 개 이렇게 인터커넥팅을 잘 해가지고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 재밌는 것이 이 칩투칩 링크를 봤을 때는 원래는 이 두 개의 프로세서를 단일 패키지 안에 결합해가지고 슈퍼칩을 만드는 버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레이스 하퍼 슈퍼칩 있죠. 걔들 같은 경우에는 GPU와 CPU를 결합을 한 구조가 되니까 이 칩투칩 링크를 NV링크 규격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HPC나 AI 작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컴퓨팅의 이제 레고 링크라고 부르는 이런 NV링크 같은 경우에는 마치 레고 조각으로 이렇게 딱딱딱 꽂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GPU들을 연산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DGX 시스템 같은 것들이 그렇죠. 모든 8개의 GPU에 있는 NV링크의 NV 스위치 칩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빠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스위칭을 해준다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12개, 18개로 이제 링크 수를 점차 늘려가면서 이 속도를 물리적으로 고속도로를 넓힌 거를 통해서 2배 이상 빠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걸 링크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링크를 점차 적층적으로 쌓았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GPU에 포트가 더 몇 개가 있느냐, 또 네트워크 스위치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또 증가를 한 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NV링크는 PCI 익스프레스가 안 쓰는 새로운 신호 처리 기술을 썼는데,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PAM4라고 하는 겁니다. PAM4. 원래는 보통 이제 넌 리턴 투 지로라고 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꿀 때, 이렇게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파형을 디지털 신호로 바꿀 때 001, 0011 이렇게 보내죠. 이게 0과 1이라는 레벨을 구성해서 나눠가지고 특정 단위 시간 동안 0과 1을 하나씩만 보내도록 했는데, PAM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벨을 같은 시간에 하나, 둘, 셋, 넷, 4가지 층위를 나타내는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이러한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층위의 어떠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꿈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러한 신호 처리를 빠르게 잘해주기 위해서는 이 신호의 인테그리티도 잘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고속에서 NV링크 규격을 잘 맞출 수 있는 것들로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엔비디아의 이 H100 GPU들이 여러 개 모였을 때 얘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를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어질 거고 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많은데 H100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H100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또 CPU도 있어야 될 거예요. CPU가 들어간다면은 그 CPU와 GPU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규격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시 주목받는 것이 CXL 같은 거죠. 엔비디아의 H100이 NV링크라는 파격적인 규격을 채용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지금 돈을 많이 벌듯이, CXL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단일 칩뿐만이 아니라 칩 간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향후 데이터 규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주요 기술들의 포인트가 될 거고, 요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장이 만들어질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규격도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젠슨왕의 배짱 장사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술 설명을 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